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우선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학과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했고 최근에 레그 마스터라는 책 집필도 진행을 네, 집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스터디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빅 콘테스트 나가서 우수상도 수상하고 저희 다른 팀 분들은 이제 대표 대상도 수상하셨었고요. 현재 저는 이제 스타트업 5년 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업무를 맡았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저의 주요 업무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개발,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AI 에이전트 설계 및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화형 챗봇 구축에 대해서도 뭐 개발을 하고 뭐 AI 기반 자동 리포트 생성 시스템 개발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AI 에이전트에 관한 관심이 쏠리면서 영어 사용에 대한 혼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PPT 공유는 안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AI 에이전트에 관한 관심이 쏠리면서 용어 사용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데, 이 용어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통적인 과학합성론에서 에이전트는 이제 보통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객체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LLM 시대가 도래하면서 AI를 탑재한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간단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을 너누어 자율성이나 의사결정을 가진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LLM을 기반으로 외부 도구와 연동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이 변해도 동적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룰 기반 자동화와는 차별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AI 기반 개인화 영화 추천 자동화 프로세스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AI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저와 인터랙트를 하기 전에 이 다른 많은 유저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쪽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2번 쪽에 뭐 유저들별로 액션, 뭐 사이파이, 뭐 스릴러 막 이런 식으로 선호도를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3번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영화 메타데이터와 설명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각 영화의 장르, 줄거리, 등장인물 평가, 분위기 등 LLM을 이해하고 요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영화인지, 그다음에 뭐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쪽으로 넘어가게 되시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LLM 프롬프팅으로 이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저 프로필이랑 영화 목록과 설명을 이제 같이 넣어서 프롬프트를 넣어 주면서 "해당 유저가 흥미를 느낄 만한 영화를 추천해 줘."와 같은 자연어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얻게 된 최근 뭐 관심 있을 만한 영화 목록을 기반으로 LLM 기반 자동 이메일을 작성을 해서 어 사용자에게 이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같이 이제 AI가 뭐 마케팅을 또 대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조금 더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앤드류 응과 같은 과학자들은 뭐 에이전틱 AI, 뭐 에이전트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보다 우선 에이전틱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에이전틱이라는 말은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 그러니까 상황 인식 및 적응력을 갖춘 보다 진보된 형태로 목표를 알아서 이제 설정하고 환경을 학습하고 알아서 이제 윤리적인 맥락적을 고려하여서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뭐 "시스템이 에이전틱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에이전틱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 손을 덜 타도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에이전틱하다, 시스템이 매우 에이전틱하다라는 말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도 AI가 알아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틱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전틱 아키텍처는 이러한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상 공간과 워크플로우 구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전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무대와 규칙을 제공하는 설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에이전틱 레그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리트리버로 이게 리트리버 검색기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은 이제 리트리버 검색기를 갖고 와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관련된 문서를 찾아온 다음에 이 문서를 기반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LLM 자체가 확인을 하고, 관련성이 있으면은 최종 답변을 하고, 관련성이 없으면은 이제 쿼리를 좀 다시 재수정해서 다시 한번 쿼리를 날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에이전트 레그가 간단하게 이런 형식도 에이전틱 레그 아키텍처의 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에이전트 요소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LLM, 툴스,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LLM은 대규모 언어 모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챗GPT와 같은 이 큰 LLM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LLM 안 써도 되고 SLM이라고 작은 모델 언어를 써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능이 좀 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LLM은 이제 결국에는 추론과 프롬프트 해석을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에이전트는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복잡한 작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반응하는 식으로 이제 방식을 조정해 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툴입니다.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툴을 사용합니다. 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벡터 서치 엔진을 해 가지고 의미적으로 비슷한 문서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나, 뭐 웹 서치 같이 웹 검색 이런 것들도 뭐 하나의 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모리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단발성 응답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일관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기억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 단기 메모리, 그냥 일시적으로 이제 히스토리나 주변 정보를 저장해서 그 바로 직접 맥락에 기반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장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션에 걸쳐서 이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기억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틱 아키텍처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아키텍처 유형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싱글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글 에이전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AI 시스템의 구조는 이제 싱글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가 환경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행동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고 이제 개발과 유지 보수가 쉬워서 비용 효율적인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확장성과 유연성이 부족해 복잡한 문제나 다양한 도메인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LLM한테 이제 프롬프트를 너무, 그러니까 어 LLM한테 지시하는 사항들이 길면 길수록 LLM이 좀 그런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쪼개 주는 역할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 그걸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여러 에이전트가 각각의 역할을 맡고 상호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이 각 에이전트는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유연하며 이제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설계와 조율이 복잡하고 의사결정 속도가 이제 에이전트가 많을수록 진행돼야 될 프로세스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구조는 그 뭐 업무 자동화나 뭐 멀티 도메인 대응, 복잡한 시스템 협업 등 고도화된 AI 활용이 필요한 영역에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패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러렐을 해 가지고 이제 병렬적으로 에이전트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인풋으로 뭐 쿼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두 개의 에이전트가 각각 역할을 맡아서 그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여러 에이전트를 각 문제의 여러 부분들을 동시에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오픈 모델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체 GPU 메모리가 큰 서버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퀀셜 같은 부분에는 이제 한 작업의 에이전트의 탄출물이 인접한 다른 에이전트의 프리물로 이어지는 형태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일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뭐 두 개의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를 좀 달리 줘서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을 다르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 따라서 그 GPU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반면에 이제 시간이 쪼끔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루프 같은 형태에는 에이전트 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상호 간의 피드백을 통해 작업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우터라고, 이제 중앙의 라우터는 이제 작업이나 입력에 따라서 호출할 에이전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챗 그냥 일반 대화면은 일반 대화로 가든지, 아니면 좀 약간 외부 도구가 필요한 관련된 문서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서치로 이제 가도록, 에이전트를 가도록 아웃풋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해 주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그리게이터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산출물을 집계해서 에이전트를 통해 수집 및 합성해서 최종 결과물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앞에서 뭐 패러렐에서 병렬로 여러 가지 두 개의 에이전트에 대한 답변을 받아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최종 산출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설명드릴 것이 이제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인데요. 네, 호리존탈 수평적 구조, 그다음에 버티컬 수직적 구조인데, 먼저 이 네트워크, 이 수평적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각 에이전트가 동등한 위치에 지위에서 이제 상호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분산된 자율성과 그룹 기반 의사결정이 특징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특히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유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에이전트 간 조율이 좀 어렵고 비효율성과 중복 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지연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네, 반면에 수직적, 계층적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리더 에이전트가 상위의 방향을 지시하고 하위 에이전트가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계층적 구조입니다. 각 에이전트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책임 분담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워크플로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서 생성이나 뭐 업무 승인 등 단계적인 업무 처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있어서 병목 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더 에이전트가 고장 날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뭐 시스템 패턴이 있는데, 만약에 LLM 모델이 정말 똑똑하다고 하면 네트워크 형태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엄청 LLM이 똑똑한 LLM 오픈 모델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GPU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작은 메모리로도 좋은 성능을 내려고 한다고 하면 이 수직적, 계층적 아키텍처가 조금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 에이전틱 레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전틱 레그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아키텍처를 이용한 하나의 그 예시인데, 뭐 기존 레그 시스템에서 AI 에이전트를 더해서 쪼끔 더 똑똑하고 유연한 그 레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틱 레그 아키텍처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싱글 에이전트 레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라우터처럼 동작을 합니다. 즉 최소 두 개 이상의 외부 지식 소스가 존재를 하고, 에이전트는 현재 상황에 맞게 어느 소스로부터 추가 컨텍스트를 가져올지 판단합니다.
이때 외부 지식 소스는 단순히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국한되지 않고 뭐 툴을 이용해서 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벡터 서치 엔진이 있고 뭐 calculator, 웹 서치, 웹 검색 이런 다양한 툴을 갖고 와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리스폰스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레그는 이제 어 하나의 에이전트가 혼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의 이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 레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조합해서 다중 에이전트 레그 어플리케이션을 더욱 유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전문 검색 에이전트를 조율하는 마스터 에이전트를 두는 방식이 있고 뭐 예를 들어 한 에이전트가 내부 독점 데이터 소스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데 특화될 수 있고 뭐 다른 에이전트는 뭐 이메일 등 뭐 이런 개인 정보 기반으로 접근하는 데 설계되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웹 검색을 하는 역할을 맡고 이렇게 각각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고 그 각 에이전트가 특화된 검색 영역을 담당해서 마스터 에이전트가 이들을 조율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멀티 에이전트 레그는 다양한 뭐 방 아키텍처들이 있는데 뭐 휴먼 인 루프라고 해서 말 그대로 AI나 에이전트 시스템이 작업을 수행할 때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즉 모든 작업을 AI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민감한 정보 접근에 있어서는 이제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하나는 뭐 쿼리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벡터 서치, 웹 서치를 통해서 뭐 정보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유저 기반으로 해서 좀 민감한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가져올 수 있도록 유저가 좀 개입되는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정보를 받고 리스폰스 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 휴먼 인 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감한 정보 보호와 정확성 향상에 유리하지만 자동화 속도와 효율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쉐어드 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에이전트가 하나의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도구의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에이전트 간 경량 협업 구조 구성이 가능한데요. 이 경량의 협업 구조라는 것은 복잡한 메시지 교환이나 스케줄 없이도 그냥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독립적으로 알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한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협업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동일 도구를 동시에 쓰면은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컨텍스트 뭐 충돌로 이제 정확성 저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예시로는 뭐 shared databases with different tools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해서 뭐 각각의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툴들이 있고 그 툴들을 갖고 온 다음에 뭐 복잡하게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 가능하다라는 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에이전트 간의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좀 불일치를 할 수 있어서 데이터 정합성 유지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 레그의 아키텍처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좀 만들기 쉽게 해 주는 게 바로 이 랭그래프입니다. 이 랭그래프 같은 경우에 복잡한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로 전체 작업 흐름을 이제 그래프 구조의 노드와 엣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여러 에이전트가 각자 역할을 맡아 협업할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이제 워크플로우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이제 레그 그래프를 그려 놨는데 뭐 쿼리가 들어가면은 generate query or response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답변을 해야 되는 거와 아니면은 리트리버 검색기를 좀 찾아야 되는 것들로 이제 나누어서 라우터 부분이 패턴이 들어간 거죠. 이 라우터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일반 답변이면 그냥 바로 답변을 하고 답변이 아니라 이제 뭔가
검색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검색기에 들어가서 관련된 문서를 가져오고 이런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랭그래프 요소는 노드와 엣지, 상태 관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 요소인데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노드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나 이제 외부 도구로 구성이 됩니다. 엣지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조건 분기 상하 분기를 통해 어 네. 아무튼 그 조건 분기를 통해 상황에 따른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 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워크플로우 전반의 모든 에이전트가 공유하는 컨텍스트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정보를 유지하고 작업 흐름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네모 박스가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점점점 이 선으로 연결한 것들이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랭그래프 실습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내용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제가 이 방금 보여 드렸던 그 링크가 결국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내용인데 그 관련된 이 주피터 파일은 이 채팅창에 올려 놨으니까 이 채팅창에서 어 파일 다운 받으셔서 하시면은 직접 에이전트 레그를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검색들 사용된 문서를 가져와서 사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에이전틱 레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랭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load.env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픈 API 키를 미리 저는 여기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요것들을 이제 불러와서 자동으로 이 오픈 API 키가 설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문서 사전 처리를 해야겠죠. 우선 저는 웹 베이스 로더를 이용해서 이제 이 네 가지의 웹페이지에서 어 랭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큐멘트 객체로 바꿔 줬습니다. 이 웹베이스 로더를 이용하면은 이 웹페이지에서 알아서 갖고 와서 관련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더큐멘트 객체로 바꿔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행을 한번 해 보게 되면은 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문서가 불러온 거죠. 여기 안에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냥 "에이전틱 AI란 무엇인가." 뭐 여기에 대한 설명 블로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이틀도 이 웹 베이스 로더가 알아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디스크립션도 제가 적어 주지 않아도 이 AI 자체가 이제 그 웹 문서를 파악해서 디스크립션도 이제 적어 주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에이전틱 AI에 대한 뭐 내용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랭귀지도 한글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문서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안에 있는 내용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쪼끔 더 작은 청크로 나누어서 벡터 저장소에 이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거는 이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하나의 긴 문서를 이렇게 좀 약간 되게 짧게 짧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청크 사이즈 200 청크 오버랩 50을 줬는데 이 뜻은 결국에는 이 청크 사이즈 200 자를 넘지 않도록 자르되 최대한 자연스럽게 경계로 자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 에이전틱 AI 이 문서를 갖고 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에이전틱 AI란 지금 이 부분은 이 약간 좀
좀 안에 핵심 내용은 아니고 옆에 사이드에 있는 뭐 광고글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쪼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전체 4 개의 문서에 대해서 다 잘라져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안의 내용들을. 네. 그다음에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리트리버 도구를 만들면 됩니다. 이 리트리버는 이제 결국에 벡터 스토어에다가 저장을 하고 얘네들을 검색기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어 이해가 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는데, 아무튼 우선은 이제 문서를 분할했으니까 얘를 임베딩화를 시킵니다. 얘네들을 벡터 저장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오픈AI 임베딩 모델을 그냥 갖고 왔고, 그다음에 인 메모리 벡터 스토어라고 그냥 그 램에다가 저장하고 유사한 벡터들을 검색해 주는 간단한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보통 현업에서는 이제 뭐 크로마DB 아니면 파이스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유료 버전의 이런 벡터 저장소를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는 실습이니까 그냥 램 기반에다가 이제 빠르게 저장을 하고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을 보시면 텍스트 문서를 쪼개고 그다음에 임베딩 벡터로 벡터화시킨 다음에 메모리 기반 저장소에다가 지금 저장을 하고, 네, 검색기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벡터 스토어 as retriever가 이제 검색기 객체로 생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create retriever tool이라고 하는 약간 랭체인으로 툴 생성한 함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바로 이제 툴 랩핑을 해서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줄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리트리버를 하나의 툴로 볼 거고, 얘에 대한 네임은 리트리버 블로그 포스트, 그러니까 뭐 검색하는 거죠. 블로그 포스트를 검색하는 거고, 얘한테 서치, 그러니까 한번 얘한테 이 블로그를 서치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립션 보시면은 당연히 search and return information of agent 해서 제가 써 놓은 디스크립션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이 툴을 검색기에다가 쿼리로 제가 뭐 agentic AI이 이전 모델과의 차별되는 주요 기능을 했었을 때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관련된 문서를 불러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전틱 AI 이전 모델과 차별되는 주요 기능. 이 문서가 결국에는 이렇게 청크돼서 임베딩화된 문서들 중에 가장 유사한 이들이 갖고 이제 불러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쿼리를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레그 그래프를 위한 이제 컴포넌트 노드와 엣지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트, 그 랭그래프에서는 스테이트하고 LLM하고 툴이 가장 랭그래프도 노드, 엣지, 스테이트가 가장 주요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상태 관리, 스테이트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해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 메시지 스테이트라는 그래프 상태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선은 이렇게 generate query or response라는 노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노드는 LLM이 보고 이제 입력된 메시지를 보고 리트리버 도구를 사용할지 혹은 사용자에게 직접 응답할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요한 점은 이제 이전에 생성한 리트리버 툴을 bind tool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채팅 모델에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 챗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냥 그 모델을 불러오는 건데요. 오픈 API 모델을 오픈 AI 그 GPT 4.1 버전을 이제 모델을 불러온 거고, 이 모델 불러온 거에 바인드 툴 해 가지고 리트리버 툴, 아까 전에 검색기 툴, 얘네들을 얘를 이제 하나의 툴로 붙여 줘서 이제 메시지를 받아오면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리스폰스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컨텐츠에 제가 헬로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렇게 헬로라고 적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AI 메시지에 "어떻게 도와줄까요?"를 이렇게 바나나 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쪼끔 어려운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물어보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커그니션 팀이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4 개의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가 툴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툴 컬 해 가지고 이 쿼리를 넣어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 리트리버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이 AI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또 만들 노드가 이제 그레이드 더큐멘트입니다. 이 그레이드 더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문서 평가를 하기 위한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출력 스키마인 그레이드 더큐멘트를 좀 이제 사용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출력을 할 때 yes or no로만 대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도 이제 LLM을 써야 되니까 이제 챗GPT 4.1 버전을 갖고 오고, 그레이드 더큐멘트의 한 노드를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음 관련된 퀘션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문서 리트리버를 통해서 불러오게 된 관련 문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앞서 여기에서 설정해 준 프롬프트대로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는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뭐 챗봇이야." 해서 리트리브 관련 검색기 문서를 여기다가 넣게 되고, 그다음에 유저 퀘션을 넣게 되고, 얘네들의 관련성이 있으면 yes 아니면 no를 반환을 해 달라고 프롬프트를 넣게 됩니다.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LLM 모델이 어 이 프롬프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얘네들이 관련된 문서가 yes인지 no인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또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던 그 커그니션 팀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 툴이 원래는 관련 문서가 이제 검색이 돼 가지고 검색기가 관련 문서를 찾아와서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그냥 관련 없는 미아오라고 이렇게 고양이가 울음소리 내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LLM이 보고 '아 이 콘텐츠에 있는 이 부분이랑 이 쿼리랑 관련성이 없어. 그러니까 rewrite question.' 그래서 "다시 쿼리를 재작성해라."라고 이제 반환을 하게 되고, 만약에 관련된 문서가 여기 콘텐츠 안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 지금 커그니션 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generate answer 해서 관련성이 있으니까 "generate answer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쿼리 리라이트로 가게 되면 리라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썼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서를 반환하지 못했으니까 이 질문을 쪼끔 재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이제 뭐 여기에 프롬프트도 쪼끔 더 좀 더 리즌한 퀘스천을 좀 더 다시 만들어 줘라. 좀 더 임프루브드 해 줘라."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LLM 모델이 이제 다시 또 작업을 하는 노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리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똑같은 질문을 집어넣었을 때 이 rewrite question이 improved version of question을 되게 조금 더 improve 된 버전의 질문을 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뭐 이렇게 "What is the cognition team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enerate answer를 노드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프롬프트로 관련된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고, 뭐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퀘스천을 에 대한 대답을 해 줘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LLM 모델한테 이제 이 프롬프트를 연결을 해 주고,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는 노드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콘텐츠도 올바르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뭐 질문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LLM이 제대로 이제 출력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위에 거는 이제 하나의 개별적인 건데 이것들을 이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랭그래프를 사용해서 아까 전에 각각 함수들을 노드로 만들었잖아요. 이 노드들을 이렇게 워크플로우에다가 애드 노드 해서 하나의 노드로 이제 입력을 집어넣게 되고 얘네들을 이제 엣지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하면은 스타트에서 바로 이 제너레이터 쿼리 or response에서 그냥 질문으로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서를 찾아서 대답을 할지에 대한 그 라우터 부분, 그다음에 이 라우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툴 컨디션에서 이 툴을 이제 리트리버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리트리버 만약에 필요하면은 바로 리트리버를 사용을 하게 되고 필요가 없으면은 바로 그냥 출력을 하게 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툴로 들어가게 되면 이 리트리버 검색기를 갖고 온 다음에 이 검색기를 다시 한번 내가 관련된 문서를 갖고 왔는지를 검사해 주는 그 그레이드 더큐멘트 노드로 가고, 이 그레이드 더큐멘트 노드로 간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 앤서 해서 제너레이터 엔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은 리라이트 퀘스천 해서 다시 쿼리 리라이트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이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시각화를 했었을 때 딱 이 구조가 되는 거죠. 쿼리가 들어갔을 때 얘가 관련성이 있는 쿼리인지 그러니까 그냥 검색기가 필요한 쿼리인지 필요 없는 쿼리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툴이 필요하다고 하면 툴 쪽으로 가서 검색을 하고 이 검색된 얘들이 관련성이 있으면은 바로 앤서를 대답을 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쿼리를 리라이트 하는 식으로 이제 랭그래프가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이전트 레그를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 이 그래프를 불러와서 이 그래프한테 이러한 콘텐츠를 줬었을 때 대답을 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똑같이 커그니션 팀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했더니 AI 메시지로 얘는 지금 툴이 필요해. 그러니까 검색기가 필요해. 그래서 검색기 이 툴을 가져오고 여기에 대해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쿼리를 날려서 관련된 문서를 찾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어 툴 메시지가 어 관련된 문서를 이제 찾아온 내용이고요. 관련된 문서를 찾아오고 나서 그냥 여기서는 리라이트 퀘스천으로 한 번 더 갔네요. 그래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쪼끔 다시 얘가 쿼리를 리라이트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전틱 레그에 대한 간단한 실습까지 네, 진행했습니다.